하는 거는 저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남자분들은 되게 틀린 게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건 자꾸 내려가요. 예를 들면 뭐 테슬라 이런 거죠. 그분들한테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쉬운 게 하나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좀 여유 자금이 생겨서 네. 올해 가방을 하나 사고 싶어요. 유명 가방. 특히 가격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사야 되나요? 이런 질문하면 그런 질문 하지도 않으실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그냥 사죠. 필요하니까 네. 사고 싶잖아요. 그래서 그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건 맞죠.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는 저는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남자분들은 되게 틀린 게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건 자꾸 내려가요. 예를 들면 뭐 테슬라 이런 거죠. 이번에 또 내렸잖아요. 그래서 남자분들은 잘 내려가는 자산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자분들은 좀 올라가는 자산을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주택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합니다. 그래서 저는 주택은 약간 그 여성들의 취향이 더 잘 맞아 떨어지는 제어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남자분들이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격이 내려갈까 봐 걱정을 아까 그런 데서 하나도 안 하신다면 아까 주택은 당연히 이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주거라는 거는 단순히 투자를 떠나서 그 한 가족에게 상당히 그런 안정감을 주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. 첫 번째는 내 집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디서 이렇게 정주해서 쭉 살 수 있느냐 하나.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계속해서 안정된 아니면 더 증가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개잖아요. 그래서 이 두 개를 너무 그렇게 막 휙휙 바꿀 수 있다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직장은 이직하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면서 앞에 것들은 막 바꾸고 막 뭐 빠질까 봐 팔아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한다. 그러니까 필요로 하시면 하면 되고 아까 특정 지역 언급하시니까 당연히 그쪽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아까 무주택 같은 경우면은 이왕이면 좀 마련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팁을 하나 드리면 올해 작년부터 제가 그 얘기 많이 했는데 거거익선이라는 말 그래서 이왕이면 좀 여유 있게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? 거기서는 클 거잖아요. 네, 이왕이면 좀 큰 집? 왜냐면 집에 가면 좁잖아요. 좁으면 답답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가족들에게 제일 해줄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좀 더 쾌적한 환경인 것 같아요. 주거 환경 가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말 참 되게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아까 유흥가가 사람들 잘 안 다니는데 생기지 않습니다. 되게 유동인구가 많은데 유흥가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. 유동인구가 많다는 뜻은 뭐냐? 교통이 좋다는 뜻이잖아요. 그럼 여기서부터가 웃겨지죠. 우리가 항상 아파트 볼 때 교통 좋은 데를 찾는다. 근데 그래 놓고 유흥가가 있으면 싫어요. 양립해야 되는 이슈를 이건 이렇게 하면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좀 이런 거는 한 번만 이렇게 약간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면 교통이 좋으면 유흥가 당연히 있겠구나. 그거를 이걸 부정적인 요인으로 빼놓고 보시면 그건 답 다 없죠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그냥 이렇게 교육만 좋은 약간 외진 동네 그런데 서울에 꽤 많아요. 살기 되게 좋고 또 그런 데 들어가시면 또 교통 나쁘다고 또 약간 불만 있고 약간 이러시잖아요. 아까 그거는 일단 좀 짚고 넘어가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학원가도 있고 또 다 말씀하셨잖아요. 학원가도 있어요. 그럼 또 살기도 좋아. GTX 교통 더 좋아져요. 네, 들어가셔야겠네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옛날 책에 5가지의 집 고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 5가지를 다 원하시는 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 욕심쟁이다. 근데 문제는 그런 동네가 있다.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런 동네는 정말 비싸다. 약점이 하나도 없는 동네들이 있어요. 그럼 5가지는 뭐였나요? 돈 잘 버시는 분들 몰려 사시는 그 고소득 직장에 가까운 동네. 두 번째가 교통 호재도 있고 뭐 지금도 좋은 동네. 세 번째는 뭐 공원도 있고 뭐도 있고 학원가 가깝고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. 막 이제 여기다 막 뭐 개발할 거래요. 막 그런 거. 그거 5개 양립하기 되게 힘들어요. 왜냐면 그렇죠. 다 갖춘 동네를 도시계획을 또 할 수가 없어요.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. 근데 그런 동네들이 종종 있어요.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맞춘 동네를 구하시려면 누가 봐도 가면 35억, 40억이겠죠.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중에 적당한 거 몇 개만 이렇게 교집합으로 사셔도 충분하다 그 얘기 많이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아까 일선 서구 질문하시는 거에서는 그게 지난 작년 1년 동안 가격을 확 뽑았던 주요 이슈라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아쉬운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지금까지 어디 가서 고향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이 없어요. 근데 시장에서 항상 고향은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아요. 되게 좀 억울하신 분들 많아요. 고향 분들은. 왜 우리 동네가 나쁘게 보냐. 우리 동네 살기 이렇게 좋고. 당연히 살기 좋죠. 일기 신도시인데. 완벽하게 만든 수도권에 몇 안 되게 완벽한 도시계획이 있는 동네인데 그동안은 왜 그 얘기를 안 하다가 그럼 그때 좀 샀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또 왜 안 샀을까. 그게 또 한이잖아요.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런 환경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 있다면
분명히 시기가 뭐 5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되는 건 생각보다 빨리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주택 아파트 시장만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이 순식간에 가격이 시가 반영되는 것들은 정말 말도 못하게 빨리 반영되는 것 같아요.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매물이 없어서.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저는 지금까지의 편견들, 뭐 서울만 되고 수도권 안 돼, 뭐 서울 수도권만 되고 지방은 안 돼, 이것도 또 아니라는 것들을 작년 부산시장 이런 데서, 그리고 대전 세종시 뭐 말도 못할 거고, 수도권도 아까 고양시에서 보여줬고,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처한,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들이 정말 지금 얼마나 약점들이 있는가. 근데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그동안 약점이 뭐 조그맣게 있던가 크게 있던가 이렇게 해보면 약점들이 자꾸 없어지는 추세예요. 신기하게도. 그거를 정부가 해주는 거잖아요. 원래 정부의 역할은 네. 그 특정 지역에 이제 있는 어떤 그런 약점들을, 그게 이제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죠. 그리고 또 지자체장도 그런 걸 해주는 게 도리고 할 일이고, 그런 것들 해줘서 우리 도시가 살기 좋아진다, 다 같이 좋아진다, 그런 것들을 해줬어야 됐는데, 지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십몇 년간 거의 된 게 없었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, 수도권은 근데 다들 나름대로 다 지자체들마다 열심히 노력들을 했거든요. 안 한 데도 종종 있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 지역들의 가치를 점점 높여오고 있었는데 계속 무시하다가 확 놀라는 거죠. 그건 좀 어찌 보면 좀 마음의 준비, 공부를 좀 해놓고서 만약 초반에 좀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라도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그 분당 얘기하신 분도 비슷한 것 같고요. 올해도 애들 학교 못 가나요? 저 정말 궁금해요. 올해 학교 가야 되지 않을까요? 저 애들 작년 1년 내내 못 가가지고 친구가 없어요. 보면 만약 1학년 들어간 애들은 친구가 없어요.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서. 그 되게 인생에서 크잖아요. 1년이. 걔네들 입장에서는 7살, 8살짜리 학교 갔는데 1년을 그냥 비운 거랑 똑같잖아요. 그래서 아마 올해 학교를 갈지 말지, 좀 있으면 또 3월달 되면 또 새학년이 학년이 되는데, 그 문제, 올해는 좀 작년보단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그 어느 신문에선가 봤는데 과밀학급은 더 과밀학급이 됩니다. 학교들 보면. 그럼 괴상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막 다 그런 언택트 교육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, 왜 이 학교는 사람이 이렇게 넘쳐나가지고. 근데 이것도 이제 옛날 사람 기준에서 보면, 옛날에 우리 때는 한 반에 70명이었어 막 이런 그런 얘기 하시지만, 이게 꼭 반이 사람이 적은 게 좋은가? 는 생각을 사실 전 요즘 많이 해요. 뭐냐면 이게 나중에 사회 나와보면 이제 아는 사람이 힘인데, 네트워크가 힘인데, 그럼 사람이 많은 사회에 많으려면 학교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는 사람이 많아요. 네, 그러면 과밀학급인 데가 애들을 더 많이 알지 않을까? 제가 요즘 이 생각이 많아요. 그래서 부모들이 여기를 더 좋아하나? 그러니까 뭐 15반까지 있고 16반까지 있는 그런 큰 학교들 있잖아요. 초대형 학교들. 근데 그런 학교들이 왜 걔네들은, 왜 아까 말씀 학령인구도 쭉 하는데 걔네들은 왜 더 사람이 늘지? 막 어떻게든 막 전입해가지고 왜 다 글로 보내려고 하지? 근데 그게 이제 꼭 교육 서비스, 아까 막 널찍널찍 뛰어 앉아서 애들끼리 여유 있게 교실에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, 아까 저처럼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. 뭐 애들 한 반에 20명 있을 때 아는 애보다 40명 있을 때 아는 애가 두 배로 많으면 좋을 수 있겠다. 그러면 아까 그게 저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오히려 강화되면 더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거꾸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아까 비대면? 비대면 올해도 비대면 해야 될까요? 잘 모르겠어요. 저 비대면 좀 그만하고 싶어요. 저는 직접 뵙고 싶어요.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들이 앞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지금처럼 제가 카메라 보고 렌즈 보고 하면 저밖에 안 보이는데 되게 재미가 없어요.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. 그래도 좀 유지된다고 보시는 쪽으로 해석이 되겠네요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젠가 하나 더 말했는데, 언젠가 아니라 오늘 앞에쯤에서 말했는데, 사람의 관성이라는 게 잘 안 바뀌어요. 진짜 그게 바뀌려면 정말 엄청난 충격을 한번 줘야 돼요. 사람한테 빡 충격을 세게 줘서 확 바뀌어야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리고 이게 뭐 5년, 10년 한 것도 아니고 뭐 기껏해야 이제 한 1년 한 건데 쉽게 돌아갈 수 있겠죠.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또 생각 안 하더라고요. 한 번 바뀐 건 또 다시 안 돌아간다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, 테니스 같은 거 뭐 이렇게 수영 같은 거 배우시면 수영 20년 전에 배웠다고 갑자기 물에 빠지면 다 하잖아요. 그렇죠. 생각보다 그 몸으로 배운 것들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. 그게 뭐냐면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배달이 와야 돼요, 집에. 그거 작년에 제가 몇 번 얘기했다가 막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. 뭐냐면 우리 집도 배달 다 온다고. 우리 집도 피자 배달 오고 치킨 배달 오고 새로 생긴 피자집, 치킨집 다 생겼는데 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는데, 그 진짜 맛집. 요즘 맛집이 배달을 와야 여기 힙지로잖아요. 네. 옆에.
힙지로에 있는 맛집도 요즘 다 배달하죠. 옛날에 배달하죠. 옛날에 회사에서 점심때 영업 안 하던 가게들도 도시락 해서 요즘 영업하는 집이 한두 개가 아니고 정말 그 콧대 높던 집들도 뭐 뉴욕도 마찬가지지만 막 미슐랭 맛집들도 이제 배달을 한단 말이죠.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거예요. 이런 뭐 이제 여기까지 뭐 학세권, 뭐 역세권 뭐 이런 얘기만 하던 것들이 아니라 실제 내가 사는데 그리고 요즘에 뭐 요리 같은 거 하기 싫어하시고 이런 분들은 진짜 막 자주 시켜 먹는데 우리 집에 뭐 어떤 집 곰탕이 오냐 안 오냐 이거에 제 어렸을 때 한 20대 때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모 브랜드 맥날. 전 맥날이 집 옆에 있어야 됐었거든요. 저는 맥날을 매일 먹었어야 됐어요. 맥날이 없으면 절대 방을 구하지 않았어요. 그 정도로 전 중요했고 또 요즘에 그게 어떤 뭐 특정 커피 브랜드 이거 꼭 집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. 왜냐면 그 경품 뭐 플레이모빌도 받아야 되고 뭐 줄도 서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. 그래서 맛세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그 일산분 집 질문하셨던 거랑 똑같아요. 그럼 맛집 있으려면 어디에 있겠어요?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배달이 많은 걸 바꿔준 거죠. 옛날 배달 같으면 이거 뭐 1km밖에 안 돼요. 뭐 그랬는데 요즘은 배달 범위가 배달료 좀 더 내면 근데 거기서 배달이 안 오는 동네들이 있습니다. 거기는 약간 소외되겠죠. 그런 차이가 요즘 점점 벌어지다 보니 2020년에 부동산 시장 전망이 다들 코로나로 인해서 다 뭐 감염을 피해 뭐 교외 지역에 전원주택으로 나가서 산다고 했던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. 왜냐면 새벽 배송이라도 되고 뭐라도 배송 받으려면 배송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. 중요하죠. 그게 작년도에 바뀐 영향이고 아까 그런 것들 똑같은 상황인 거라 보고 있습니다. 대선은 크게 시장에 영향은 안 주는 것 같고요. 근데 대선이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난 4년간 정책이 너무 좀 모든 규제 강화 네. 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반합을 생각하니까 그럼 뭐 약간 완화되지 않을까? 그런 게 이제 만약에 대선 이슈가 된다면 당 공약이겠죠. 그런 정책 공약이 뭐 예를 들면 뭐 종부세를 좀 완화해 준다거나 뭐 양도세를 좀 완화해 준다거나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다수들이 그걸 원하게 된다면 뭐 어느 당이든 그런 얘기들을 꺼낼 수는 있잖아요. 그게 이제 대선 이슈라고 한다면 서울시장 이슈는 말 그대로 그냥 서울시 이슈잖아요. 서울시장 이슈에 대전광역시 사시는 분이 뭐 관심 가지실 게 뭐 있어요.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. 서울시장 이슈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심시티 2000 같은 거 그릴 수도 있어요. 네. 왜냐하면 지자체 일이잖아요. 서울시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상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. 그래서 지자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내년인가요? 대선이? 대선은 대선은 예. 내년이고 내년에 지방선거 또 있습니다. 참고로. 원래 지방선거가 내년이거든요. 근데 지금 서울과 부산만 보궐 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임기가 짧아요 이번에. 얘기는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죠. 아까 제가 임기가 좀 짧다 그 얘기 말씀드렸거든요. 그럼 영속성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. 근데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선거철은 항상 부동산에 부정적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네,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를 꺼내서 당선되긴 쉽지 않아요. 뭔가 사람이 열심히 살고 사람의 얼굴 딱 봤을 때 활기차고 사람이 좀 이렇게 다이내믹해 보이는 에너제틱한 사람을 좋아하지 되게 침울하고 맨날 어둡고 막 여기 다크서클도 이렇게 많고 막 맨날 이렇게 있고 막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. 그러니까 다 똑같거든요. 인지상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선거 때 당연히 공격적인 얘기를 해야죠. 우리 구를 좋게 만들겠습니다. 이렇게 해야지. 저는 뭐 저희 구는 지금 자체가 좋고 뭐 1970년대의 정감어린 이런 건 얘기하면 되기 쉽지 않아요. 그게 선거에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 많이 줍니다. 요즘 맨날 보시잖아요. 그런 뭐 뉴스들 요즘 뭐 많이 쓰시잖아요. 많이 그래서 나와요. 네. 뭐 수많은 얘기 다 들어보십시오. 누가 더 긍정적인 얘기하는지 한번 잘 보시면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과거를 잘 돌이켜 보시면 생각보다 그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누가 됐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.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.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.